자, 어, 이게 실제 지금 여기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하나는 내가 진짜 움직이는 마우스고 하나는 녹화된 영상에 나오는 마우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얘가 뭘 레코딩을 한 거냐면은 원래 실제로 우리가 이 파생상품 시장 또는 뭐 주식 시장을 본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HT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HTS가 뭐의 약자냐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겠다 또는 주식을 팔겠다 또는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그 증권회사에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HTS라고 하는데 HTS는 기본적으로 맥에서 돌아가질 않아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요. 뭐 윈도우즈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이제 맥인데 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아낸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 HTS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쓰는 웹브라우저가 크롬인데 크롬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몇몇 개의 증권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며칠 전에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녹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날짜를 보면 2020년 6월 9일 12시 46분 16초 부터 이제 돌아가는 데이터를 길이는 보면 한 1분 50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고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만 보면 이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만 느끼면 되지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네모 박스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가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같은 숫자인데 위로 올라갔다가 또는 아래로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화면을 바꾼 건데 아까하고 숫자들이 다르죠. 지금 이제 2.91, 2.93 이번에 또 화면을 바꿔보고 이번에는 3.20, 3.22, 21 자, 화면은 여기까지. 지금 1분 52초짜리 화면인데 어,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내가 이제 다시 화면을 처음으로 돌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처음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왼쪽 위에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선택을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뭐라고 지금 적혀있냐면 F 그다음에 2020 06 코스피 2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얘가 futures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포워드 선도 계약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선도 계약이 거래소 안으로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퓨처스고 지금 얘가 퓨처스인데 만기가 언제냐면은 2020년 06 그러니까 2020년 6월이 만기인. 지금이 지금 2020년 6월이죠. 그런데 사실은 얘가 이제 며칠 전에 만기가 끝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그래서 코스피 200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200개의 주식 종목으로 구성돼서 만들어진 그 어떤 인덱스인데 그 인덱스에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시간을 이렇게 멈춰 놓은 거죠. 지금 시간을 멈춰 놨는데 그 코스피 200의 지금 현재의 지수는 얼마냐면은 289.57이에요. 이게 진짜 코스피 200 지수고 그다음에 이 200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포워드 컨트랙의 경우 생각해도 좋은데 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 있는데 그 선물 계약이 지금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직전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냐면 289.65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시점에 이 물건의 가격은 289.57인데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며칠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사실은 잔존일이 보면 3일 후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파생 상품인데 그 3일 후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를 사겠다 또는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사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가격이 289.6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직전의 가격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 289.65는 그냥 방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일 뿐이고 지금 내가 그 코스피 200을 사겠다 또는 코스피 200을 팔겠다라고 하는 주문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화면이라고 그러니까 4개의 네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왼쪽 위에 그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요 왼쪽 윗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가가 289.65 그래서 지금 현재가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방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래의 가격 그러니까 누군가 사자는 사람도 있었고 팔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289.65에 뭐 한 사람은 사겠다, 한 사람은 팔겠다라고 해서 289.65가 기준이 되는 가격, 레퍼런스가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보면 현재 시점에는 내가 현재 시점에 289.65로 얘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겠다라고 하는 주문은 여기 보면은 매수라고 하는 네 숫자들이 있는데 289.65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숫자는 65가 아니라 60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숫자는 65인데 지금 나는 60으로 사겠다는 게 53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고 55로 사겠다는 주문이 129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50으로 사겠다는 주문이 132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53, 129, 132는 계약의 건수, 계약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주문의 개수. 그러니까 하나의 주문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주문을 냈다. 내가 뭘 사겠다라고 오더를 냈는데 내가 주문을 냈는데 나는 한 개만 계약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주문을 냈는데 나는 2개를 계약하겠다라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0개의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20개의 주문을 다 합쳐봤더니 5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3개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53개냐면은 여기 289.60에 사겠다. 나는 얘를 60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끝에 숫자만 가지고 얘기해요. 60원으로 사겠다. 또는 55원으로 사겠다. 50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주문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팔겠다는 사람을 보면 나는 65원에 팔겠다는 주문이
32건이고 개수로는 63개. 그 다음에 70원에 팔겠다, 75원에 팔겠다, 8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요 화면만 놓고 보면은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딱 굳어져 있으면 사실은 아무 거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문을 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주문이 지금 보면은 사겠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은 지금 60원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팔겠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은 65원에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게, 끝까지 나는 60원에 사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난 60원에 사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하나의 주문을 더 넣으면 여기 주문 건수가 하나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매수에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개수만큼 더 얘가 늘어날 뿐이에요. 거래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끝까지 65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이쪽에 건수가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도 개수가 좀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65원에 사든지, 아니면 60원에 60원에 살짝 팔든지 하는 주문이 들어와야만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내가 시간을 더 흘려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르겠죠. 자, 지금 마지막 거래된 시간은 12시 47분 11초.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가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자, 뭐가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6초인데 지금 18초가 됐는데, 18초가 되니까 280.70. 그러니까 아까는 65원에 사겠다, 그 다음에 70원에 팔겠다라고 돼 있는데, 누군가가 7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70원에 사줄게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서 몇 개가 일어났냐면, 여기에 보면 24개를 누군가가 사겠다라고 주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70원에 나는 팔겠다라는 주문이 5개가 생기고, 이번에는 70원에 사겠다라는 주문이 5개가 생기고, 75원에 팔겠다라는 주문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여기 18초, 18초, 18초에 누군가는 그 가격으로 샀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누군가는 그 가격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이 있는 거고,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순식간에 이 가격들이 움직여서 누구는 롱 포지션, 누구는 쇼 포지션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조금 더 가보죠. 자, 이번에는 18초에서 25초가 되면서 또 누군가가 24개를 75에 사겠다는 주문을 내서 걔를 성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75로 또 판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간순간 거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냐면, 요 왼쪽 위는 어떤 사람이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주문들이 올라가 있는 것, 또는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주문들이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 아래쪽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은 289.75인데, 지금 현재 시점의 코스피 200의 가격은 289.59, 좀 더 낮죠. 예, 그리고는 걔의 이론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가는 여러분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가가 그 선물을 살 때, 그러니까 선도 계약을 할 때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왜냐면 기초자산의 현재 시점의 가격을 알고 이자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가를 3일만큼의 시간을 주면서 이론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론가를 보면, 이론가는 289.61인데
지금 실제 선물의 가격은 289.75죠.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이 이야기 뭐냐면 사실은 이 상품만 놓고 보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다예요. 그래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아비트라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얘를 가지고 아비트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팔아버리든지 그 일을 해야만 아비트라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지금 아비트라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요 아비트라지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시가, 고가, 저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가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디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봤는데 시가 이래서 그게 뭐 지금의 가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식당에 붙어 있는 시가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작한 가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이날 시작했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 9시에 장이 시작했는데 9시에 첫 번째로 체결된 가격이 292.95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12시 몇 분쯤 됐을 텐데 그때까지 중에 기록했던 가장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저가는 그때까지 기록했던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실제 시장의 지금 현재 시점에 코스피 200의 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이 있고 하면 요 두 개의 차이, 그다음에 이론 베이시스는 이론 가격과 그다음에 실제 가격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뭐 지금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얼마 사고 외국인이 얼마 팔고 뭐 기관은 얼마나 사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 퓨처스 마켓에서 아비트라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퓨처스 마켓에서 아비트라지가 보이면 그 아비트라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서 퓨처스에 해당하는 옵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289.75,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를 생각하면 290이겠죠. 그래서 그 290짜리 옵션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은 화면이 좀 더 움직여야 되고, 그 290짜리 옵션을 내가 이제 미리 찾아서 이 화면에 기록을 시켜놨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여기 있는 요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서 290짜리 옵션들의 가격을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이 코스피 200 선물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아래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코스피 200 콜옵션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행사 가격은 290인 콜옵션, 그리고 만기는 2020년 6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클 페널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만기를 같게 놔야 돼요. 만기가 다르면 푸클 페널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일단 뭐 사든지 팔든지, 근데 이 콜옵션도 보면 가격들이 쭉 여기에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2.92에 사겠다라는 주문, 2.91에 사겠다, 나는 90에 사겠다, 89에 사겠다, 또는 난 2.93에 팔겠다, 94에 팔겠다 하면서 각각의 주문들이 있습니다. 좀 더 돌려보면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보는 건데 이 가격들이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포컬 페널티를 이용해서 내가 아비트라지를 이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0.01 또는 0.02가 가격의 차이인데 여기에 0.01, 0.02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돌려보죠. 앞으로 돌려봤을 때 여기에 789.75, 그 다음에 여긴 789.61 해서 차이를 보면 0.09가 아니라 0.014.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콜옵션 시장이나 이제 이 풋옵션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2.88로 지금 이 화면에서는 2.88로 사고 싶고 여기에는 2.89로 팔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를 사기 위해서는 나는 2.89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팔겠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싸게 부르는 사람이니까. 이걸 내가 만약에 이걸 팔려고 하면 2.89로 팔 수는 없고 2.88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라고 하는 가격과 팔자라고 하는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에서 약간의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또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풋옵션에서도 약간의 가격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이면 실제로 선물 시장에 있는 이론가와 실제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상쇄가 돼 버려서 사실은 아비트라지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콜옵션 보고 있는데 풋옵션도 가서 보죠. 풋옵션 가격은 3.20에서 3.22 하면서 예, 숫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3.20으로 팔면 될 것 같아 해서 3.20으로 팔려고 했다가 보면은 이미 그 가격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 아니고 예, 이제 화면이 다 이 비디오 화면이 다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뭘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생기면 윈도우즈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핸드폰만 가지고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할 게 아니면 돈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잔고가 0원인 계좌를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서 실제로 푸컬 페널티를 이용하면 어 내가 포워드 컨트랙을 산 것 같은 포지션 또는 판 것 같은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워드 실제 퓨처를 내가 사거나 팔 수도 있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비트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 보면 아비트라지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존일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잔존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기까지 며칠이 남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은 언제가 만기냐면은 매주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11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6월 9일 날 한 거에서 6월 9일까지 포함해서 3일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에 잔존일이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며칠 남았는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옵션은 만기가 매달 돌아오고 그다음에 선분은 만기일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이 만기인 이
코스피 200 선물의 거래가 끝나고 난 6월 12일부터는 새로운 해를 시작해 보면 여기에 만기일이 예를 들면 91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잔존일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싸게 팔려는 사람이 500원, 싸게 팔려는 사람이 300원에 팔겠다라고 할 때 제가 350원에 사겠다는 주문을 하면 300원짜리가 팔리고 50원은 중개 사이트가 가져가나요? 아니면 350원에 사겠다고 주문해도 300원에 사게 되나요? 어,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3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350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300원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350원에 사겠다라고 불렀어도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50원 돌려주고 300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중개 사이트는 아무런 돈을 가져가지를 않아요. 다만 뭘 가져가냐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소에다가 주문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증권회사로부터의 주문만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증권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문당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증권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증권회사들은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들어오면 뭐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그건 이제 그 증권회사가 그러면 우린 돈 안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여서 그 중개 사이트에 해당하는 애들은 증권회사가 되는 거고, 지금 이 학생의 질문에는 300원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라고 했을 때 300원에 거래가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걸 350원에 거래가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무슨 증권회사 증권 주식 영화 나오는데 보면은 뭐 통정거래 뭐 이래가지고 일부러 얼마에 팔고 뭐 그런, 근데 이게 장중에는 안 되고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장중에서는 여기 답은 뭐냐면 300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그 1000원에 사겠다라고 하더라도 300원밖에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됐고,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차익 거래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왜 주식을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산다라는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 팔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팔까? 그 사람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예요. 끝까지 오를 것 같으면 그 사람 절대로 안 팔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살 것 같죠. 근데 모든 사람이 살 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거래보다 더 큰 거래의 목적은 사실은 다 스페큘레이션입니다. 특히나 선물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선물 거래는 종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오를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 무슨 제약회사가 오를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오를 거다 아니면 내릴 거다 이것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심지어는 내릴 거다를 맞출 수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주식은 오른다를 맞출 수 있어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내린다를 맞춘다고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근데 선물은 내린다를 맞춰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봤을 때 선물 거래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 살게, 나는 또 팔게 해서 내가 만약에 팔겠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그걸 다시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그 순간에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선물 계약으로 거래하지 않고 푸클 페널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에 있는 선물 만기와 다른 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풋과 콜만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선물 계약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베팅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 라고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베팅 방법은 난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할 때 콜옵션을 사는 것도 베팅하는 방법이에요. 또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풋옵션을 사는 것도 베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콜옵션을 살 이유와 각각 풋옵션을 살 이유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선물 계약으로 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콜옵션을 사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나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선물 계약으로 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K다. 그리고 콜옵션을 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거 여기가 K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시만요. 이제 보이죠? 그래서 얘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콜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물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잘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될 거예요. 근데 콜옵션을 보면 얘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미래가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 얼마만큼의 돈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손해를 봐야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가 나한테 반드시 좋으려면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선물과 이제 콜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파생상품 시장에 특히나 이제 이 거래소로 들어가면 선물 거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내게 돼 있냐면 증거금이라고 하는 걸 내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영어로 마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콜옵션도 사실은 마찬가지. 얘도 마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거금은 나를 좀 믿어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할 때 내는 돈을 가지고 이제 거래 증거금,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내는 돈을 뭐지, 이 유지 증거금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다 마진이라는 거 필요한데, 콜옵션은 기본적으로 오늘 장이 끝나도 내가 이 옵션에 대한 요금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진은 없어요. 더 이상 마진 콜은 없어요. 근데 선물은 처음에는 돈을 하나도 안 내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만큼 잃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잃을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증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데이 트레이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증거금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증거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에서 만약에 롱 포지션을 취했다. 그리고는 장이 끝나간다 하면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숏 포지션을 취해요. 지금 이거는 이익을 보는 숏 포지션을 취한 거고, 이렇게 해서 숏 포지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K1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사기로 했다가 K2라는 가격으로 내려갔으면 그 가격으로 팔기로 함으로써 이마만큼의 손해를 보고 끝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증거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내가 K1에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옵션의 가격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미 옵션의 가격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증거금을 더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으로 하지 않고 풋콜 페널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물로만 계약하고 싶다면 선물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 풋옵션 사고 싶다? 그럼 풋옵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콜옵션 사고 싶다? 콜옵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풋콜 페널티를 이용하면 선물 계약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계약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한쪽으로는 선물 계약의 롱 포지션, 그 다음에 풋과 콜을 이용해서 선물 계약의 숏 포지션, 또는 반대도 됩니다. 선물 계약으로 숏 포지션, 그 다음에 풋과 콜을 이용해서 롱 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 이용하면 차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꼭 풋콜 페널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풋콜 페널티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나는 선물로 그냥 하나 그냥 샀다가 맞으면 오케이, 아니고 떨어지면 나 그냥 손해 보면서 손해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아비처리지는 잠깐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옵션에서 상품 가격이 올랐을 때 또는 내렸을 때 UD라는 변수들을 사용했었는데, 실제 저런 시장의 모습에서 어떤 값에서 도출해야 할까요? 가격의 변화가 너무 연속적이라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형은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에요. 모형. 응? 우리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냈던 곳을 읽어보면, 그 리딩 어사이먼트, 리딩 머티리얼이라고 했던 곳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n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원 스텝, 그 다음에 투 스텝, 그리고 이제 n 스텝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n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0이 아니라 얘를 막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현재, 여기가 만기일 때 원스텝 바이노미얼 추리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남았는데 그냥 3일 동안의 가격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막 움직여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여기가 3일 후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n스텝 바이노미얼 추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n을 충분하게 늘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1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U하고 D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 U하고 D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리딩 어사인먼트를 했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루트 델타 T 아니야 T 오버 N.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D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루트 T 오버 N T. 그래서 이 T는 지금 우리가 보여준 이그제물에서는 이 T가 사실은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근데 이 T는 항상 연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이라고 쓰지 않고 3분의 250, 3분의 365가 아니라 250이라고 씁니다. 왜냐면은 365일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다 포함한 게 365일인데 실제로 주식이 거래되는 날은
25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 나누기 250. 그리고 요 n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n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0스텝짜리를 만들고 싶다, 뭐 1000스텝짜리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n이 변화하는 거고, 시그마는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구하는 volatility 입니다. 그 volatility 는 어디에 있나? 그 volatility가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데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옵션 요 포워드 가격에서는 안 보이는데 옵션 가격으로 가면, 자, 지금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콜옵션 2020년 6월 코스피 200.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HV라고 써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V가 뭐냐면 Historical Volatility에서 39.26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26이 뭐냐 하면 이 39.26이 시그마의 값이죠. 다시 적어보면 U는 exponential 시그마 루트 P over N인데, 이걸 굳이 내가 계산을 하겠다면은 exponential 39.62였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0.3962 39.62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퍼센트로 표시된 거여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일짜리다 하면은 3 나누기 250 나누기,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0스텝짜리 바이노미얼 추리를 만들고 싶다면은 여기 이렇게 만 하면 그게 U의 값이 되고, D의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P over N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뭐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런 애를 쓰면서 U와 D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형입니다. 자, 아비추라지가 안 보이는 이유, 다시 그림으로 가서 설명을 해보면, 자, 아비추라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푸컬 페널티를 가지고 아비추라지를 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포워드를 롱을 한다예요. 그래서 포워드를 롱을 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뭘 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모형을 콜과 풋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콜과 풋으로 만들어내려면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풋옵션을 롱을 하는 거고 얘는 콜옵션을 숏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포워드를 숏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를 숏을 하면 걔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는 누굴 만드냐면은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모양을 보면 얘는 콜옵션은 롱을 하고 그 다음에 풋옵션은 숏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K와 여기에 있는 K를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에서의 K는 당연히 맞출 수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K는 예를 들면 이게 뭐 290짜리 콜옵션 풋옵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의 K는 숫자가 계속 변해요. 예를 들면 289.90, 잠시 후에는 289.85, 289. 뭐 다시 90 이러면서 쭉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방법을 사용하든 2번 방법을 사용하든 하나는 롱, 하나는 숏에 해당하는 모양을 만드시 위해서 얘를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게 요 만나는 점이 양수가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그림이 합쳐져서
이 점선의 모습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도 코스피 200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비추라지 기회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장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아비추라지구나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높이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내가 반드시 돈을 벌려고 하면 아비추라지가 없는 세상에서는 나는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려면 현재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는 콜, 하나는 풋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를 살 수도 있고 얘를 팔 수도 있고 또는 얘를 팔 수도 있고 얘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쪽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또는 어떤 데 이제 돈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있는 얘보다 더 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콜을 사고 풋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 가격에서 봤듯이 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은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고 그 다음에 싸게 팔아야 돼요. 거기서 가격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모양을 구성을 했을 때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데 써버리는 돈이 더 많아서 여기에 이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아주 잠시 동안 그런 기회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겁니다. 변동성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동성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변동성을 구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을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예를 들면 6월 1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면 280이었다. 6월 2일 날 281이었다. 6월 3일 날 284.5였다.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을 S0, S1, S2 이렇게 부를게요. 쭉 부르면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로그 SI 분의 SI 플러스 1 이라고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그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로그 수익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로그로 표시된. 그래서 이 로그 수익률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돼요.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은 뭐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텐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일간 로그 수익률이 돼요. 일간 로그 미터의 변동성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변동성을 어떻게 구하냐? 그 시그마에다가 루트 250을 하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컬 발러틸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발러틸리티는. 그래서 이 발러틸리티도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만 찾아봐도 여기는 이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변동성 이러면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표준 편차를 멋있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